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우동균입니다. 어제 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북코선트와 관련해 가지고 유승민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인, 유승민 이자들의 이 배신의 정치를 낱낱이 회고록에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회고록에서 유승민의 행태를 두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가 막혔다.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말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얻어 정치에 입문해놓고 그 과정에서 자기 정치에 함몰되어 배신을 택했던 그리고 좌파와의 야합을 택했던 유승민의 실체를 신랄하게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고록에 대략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공유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들어오신 분들 뭐 해야 될까요? 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어제 소개했던 책 내용이죠. 김종인의 비난, 유승민의 연락 두절을 언급했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대략 보면은 이 회고록 안에 이제 소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주제 내용 중에 내가 재계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이라고 해서 김종인을 따로 소개하고요. 또 유승민의 연락 두절이라고 해가지고 유승민을 또 따로 지적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내용, 그 내용이 지금 하나하나 언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참 등 돌렸던 그런 어떤 배신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대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환영을 베치던 유승민이 기가 막혔고 또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그 당시에 그 공무원 연금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답시고 대통령의 시행령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이 황당한 행태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했으나 연락을 두절했더라. 어처구니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구의 한 호텔에서 이른바 어둠을 지나 미래로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고록 안에는 본인이 대통령 재임 중이던 때 새누리당의 지도부였던 김무성 그리고 유승민 등에 대한 일화들도 거침없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그리고 수감, 그리고 사죄 입주하기까지의 그 정치 일대기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대목은 제가 걸러내고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유승민과 관련한 일화를 아주 신랄하게 소개하셨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었죠. 그 당대표 시절. 이 유승민이 2015년 4월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과정에서 뭐라고 말을 했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 영상 보면요. 야당에서 박수 쳐주고요. 여당에서는 뭐야 저게? 떨떠름해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제가 뒤에서 소개할 국회법 그 통과 과정에서 그 보여줬던 행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국무회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배신의 정치 심판하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유승민의 이 증세 없는 복지 허구다. 대통령을 깐 이 연설을 TV 중계를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의 발언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연설 내용도 문제가 많았다. 정부의 창조 경제는 폄훼하면서 당시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환영한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데 실제로 결국 그 소득주도 성장을 한 문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계 조작 그리고 민생 파탄의 결과로 갔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좌파예요. 어찌하여 우파 정치인이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나 솔깃할 소득주도 성장에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 근본이 중요하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이 이래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요한 국회법 통과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2015년 5월 유승민이 공무원 연금개혁 협상의 합의 조건으로 국회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렸다. 이 법이 뭐냐? 대통령이 이제 시행령으로서 그 국정 운영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되고 하고 하면은. 근데 이 대통령의 시행령 수정에 대해서 국회가 재갈을 물리는 법안에 유승민이 찬동한 겁니다. 뭐 자기는 그렇게 말했죠.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있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 걸맞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둘러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한 짓이에요? 민주당과 짝짝꿍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는 핑계로 대통령의 재갈을 물리겠다. 소위 말해 대통령 빅엿을 매긴다. 이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게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연매기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을 저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면서 이걸 지금 합의를 봤다고? 그 얘기가 들려가지고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거 절대 안 된다. 절대 저 법 통과하면 안 된다. 라고 전달을 하려 했으나 이때 유승민이 취한 태도가 뭐였냐? 연락을 피했다는 겁니다. 연락 왜 피했겠어요? 당연히 전화 오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걸 강행하기가 난감해지니까 연락을 두절했다는 거예요. 자, 유승민 같은 자들이 뭐란 말입니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소통이 부재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들, 이런 취지의 발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대통령 뒤통수 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연락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직격을 날립니다. 회고록에서. 자, 유승민 씨가 뭐라고 둘러댈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책에다 쓰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악법을 야합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거 당연히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합니다. 때는 2012년입니다. 이때 유승민 의원하고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본관까지 이어가는 그 지하 통로를 모처럼 이제 함께 걸을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좀 대화 좀 하려고 일부러 당시에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말을 걸었는데 대화가 겉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이라는 자는 벽이 가로막은 느낌이었다. 즉 이미 그때부터 유승민이라는 자는 딴 생각을 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부분을 지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탄핵 전국 때 그 당시 그 가결이 왜 됐겠습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도 찬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탄핵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담담한 마음으로 비공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함께 고생했던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보자 감정이 북받쳐서 내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피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찌라시로 접한 이른바 탄핵안 찬성 여당 의원 62명 명단 이 리스트를 보면서 정치란 참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이었고 이후 친박을 자처하며 활동했던 삼선의 A 의원 2012년 총선 때 지원 유세 간곡히 부탁해서 곁에서 도왔던 수도권 재선 B 의원. 이 사람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좀 소개해드려 좀 그래서.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시장통을 구석구석 돌며 유세를 도왔던 재선 정책통 C 의원. 역시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으로 친박임을 강조하던 사선의 D 의원을 줄줄이 책 속에서 열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폭로 내용 우리가 적극 공유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옛 인물이 됐다고 탄핵 때 어마무시한 역할을 했던 이 우파 파괴의 주범들이 지금 정계복귀를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누구 그리고 유승민 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은 불출마한다고 하는데 어딘가에서 계속 군부를 떼고 있어요. 이게 뭐야? 소위 말해서
자작나무 태운다는 말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어딘가에서 계속 유승민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이 배신의 정치인들은요 들이면 안 돼요. 왜? 배신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습성 버리지 못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 회고록을 통해 이 배신의 정치를 조심하라는 뭔가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신다면 이 좋아요를 꼭 눌러서 외부로 많은 공유가 있도록 관심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전해지는 많은 소식들에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백세 시크릿입니다. 천식, 비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또 혈행, 혈압, 혈당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이 백세 시크릿은 이 부아메라 열매가 또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아메라 오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요 열매가 뭐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열대 지방에서 자라나는 건데 요 부아메라 안에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블루베리와 대비했을 때 무려 335배가 함유될 만큼 굉장히 이 항산화 또 여러 가지 그 건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메가 3, 6, 9이 함유돼서 또 머리에 좋잖아요, 오메가가. 그래서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폐암, 또 폐질환 등 고민이신 분들 호흡기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아메라 열매에다가 또 베타카로틴, 루테인, 비타민 E, 비타민 D 등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함께 조합을 했습니다. 루테인 같은 경우는 눈에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010-7262-4455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번 구성이 3달분입니다. 요 하나가 한 달분인데요. 60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까보면은 이렇게 6알씩 10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루에 2알씩, 뭐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든 하루에 2알씩 해서 한 달분, 2달분, 3달분 구성을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번에 꼭 이 백세 시크릿 챙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건강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7262-4455입니다.